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이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오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한 인생 설계 원픽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기식 전문가님, 권희준 전문가님, 명동일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이기식 전문가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험은 가족 사랑입니다. 가족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문가 이기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가족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가족 사랑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권희준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마른 땅의 담비 같은 권희준 전문가입니다. 네, 와, 마른 땅의 담비 같은 전문가님. 너무 멋진 멘트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동일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저께 마른 땅에 담비처럼 비가 내렸잖아요. 네. 비가 내리면은 우산이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우산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커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보험이 우산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장도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커도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나의 우산 같은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산 같은 전문가,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담비 같은 전문가님과 우산 같은 전문가님이 함께하는 오늘의 방송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가족사랑 정기보험입니다. 우리 이기식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정기보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도 조금은 생소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또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험, 정말 나 자신을 위해 가입을 하죠. 하지만 보험의 본질은 저는 가족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거나 입원했을 시 나머지 외적인 부분들은 다 가족분들이 다 챙겨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의 본질을 가족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험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좀 어떠신가요? 복잡하고 어렵고 또 내가 과연 가입을 해야 되는 것과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보험이란 게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납입 기간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기보험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보험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정기보험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면 종신보험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정기보험도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내가 사망했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반면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기간을 내가 설정할 수 있고 금액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인 경우 30년 보장을 선택했을 시 7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70세 이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간만큼 딱 필요한 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기보험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회자님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준비하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이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이 해주시는 내용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망보험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님,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 또는 정말로 내가 사망보험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다 보니까요. 매스컴에서 가끔 뭐 사고나 사건에 대한 뉴스가 다뤄지곤 할 때는 조금 무섭기도 하거든요. 특히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두신 분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는 정기보험을 떠올리게 됐고요. 정기보험은 내가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약 4분의 1가량의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보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거나 필요성이 느낄 수 있는 범위가 틀리겠지만 가족을 위해 한 번쯤은 사망보험금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망보험금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남은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은 가족분들은 분명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생활비, 양육비 또는 대출 등이 있으시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고요. 이런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사망보험금은 좀 더 윤택하게 내 삶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가장의 부재가 더욱더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가족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보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비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좀 자세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생활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요. 2024년도 4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월 평균 생활비가 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죠. 가장의 부재 시 3년간은 이 경제적인 측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을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비입니다. 한 자녀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가 한 2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녀가 두 분이 있다고 하면 약 4억 6천, 거의 5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부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가 9천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더 하셨다면 아무래도 부채는 더 늘어나겠죠. 위에 양육비, 생활비, 부채 뭐 하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게 이 정기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외벌이 가장이 사망했을 시 남은 가족분들은 위에 세 가지 말고도 생활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커피 프랜차이점인데요. 이 커피 전문점 차리는 데도 약 2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의 사망 리스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예시를 정확하게 금액을 들어주시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실제로 이 전문가님의 주변에 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가장 가까운 지인분의 안타까운 사례고요. 건설사 대표님이셨고요. 저하고 오랫동안 두텁게 인연을 맺고 계셨는데 제가 신인 시절 대표님께 좀 찾아뵀더니 이미 많은 보험에 가입해 계셨고 보장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선택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장 분석을 해보니 사망보험금이 없으셔서 정기보험 5억, 종신보험 2억,
두 가지를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두 가지 다 가입하시길 원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업도 잘 되고 있으셨고요. 두 자녀의 아빠이기도 하셨고 현장 일은 하시지 않으시지만 현장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지방 출장도 많으셨기 때문에 사망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7억 두 개 다 준비를 하셨는데요. 잘 유지하시다가 2년쯤 됐을 때 대표님의 어머님이 보험일을 시작하셨어요. 보험일을 시작하시면서 사망보험은 절대 필요 없다고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대표님이 계속 거절을 했지만 어머니의 권유이기 때문에 저한테 조심스럽게 해지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대표님과 어머니의 사이를 제가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조문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힘들어지셨고 그로 인해 대출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그때 해지하지 말라고 제가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이 7억 원이 가족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상담을 할 때 부부분들에게는 이 사망에 대한 거를 꼭 한 번쯤 짚어드리곤 합니다. 네. 이렇게 사례를 듣고 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깊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보험, 보험료의 부담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어느 정도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40세 남성 기준으로 1억 원 사망 보장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20년 납을 했을 경우 종신보험은 19만 3천 원, 약 20만 원 정도고요. 정기보험은 70세까지 보장을 하더라도 4만 9,400원, 약 5만 원으로 15만 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정기보험을 만약 60세로 좀 줄인다면 보험료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보험료 차이가 꽤나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같은 그 보장을 제공하는데도 보험료가 4배나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점과 관련 없이 평생토록 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여기에 더불어 해지 환급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큰 리스크를 가지고 가고요. 반면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만 보장을 해주고 이 보장이 끝나면 보험금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지 환급금도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그렇게 보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유를 알고 나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저도 수긍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정기보험은 어떤 상황에서 좀 필요한 걸까요? 보통 젊은 나이에는 사망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하지만 남자 기준 연령별 사망 통계를 보게 되면요. 경제활동기라고 할 수 있는 60세 이전 사망률이 18%가 됩니다. 10명 중에 2분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5명 중 1명이 이 시기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미리미리 한번 좀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예로 들면 30대 초반의 남성인 분이 좀 계셨어요. 두 자녀의 아빠이셨고요. 최근에 아파트도 구매를 해서 대출도 늘어난 상황인데요. 자녀가 있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조금 느끼고 계셨고 저한테 상담 받을 때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했는데 이미 많은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종신보험 말고 정기보험으로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정기보험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신보험이 또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같은 40대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었고요. 소득도 높아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했을 시 가족분들에게 빚보다는 무언가 좀 남기고 싶어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종신보험은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산가 분들은 사망했을 시 상속세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은 이 상속세를 낼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자산가나
또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 종신보험이 상속세에도 도움이 된다니 놀랍습니다. 자, 정기보험, 종신보험, 이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꼼꼼히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정기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부부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예산이 좀 넉넉하다고 하시면요. 두 분 다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더 높은 분으로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입 금액을 좀 적절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낮은 보험금을 설정하시다 보면 남은 가족분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거나 그 필요 이상만큼의 원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너무 보험금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보험료를 너무 높게 측정하면 납입 기간 내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보험 기간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자녀가 대학을 가는 시점 또는 은퇴 시기에 맞춰서 설정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자녀분들의 경제 활동 시기에 맞춰서 설정하셔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기보험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이 정기보험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정말 궁금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전문가님도 혹시 사망보험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와이프와 둘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보험료가 좀 높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좀 마무리하자는 좀 의견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은 올해 말 납입이 끝납니다. 오, 그렇군요. 정말 꼼꼼하게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기보험을 이 종신보험 대신에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준비를 하신 걸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을 먼저 가입하고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정기보험을 가입했고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정기보험을 가입한 뒤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또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전문가님이 직접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전문가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리스크도 준비해야 됩니다. 내 경제 상황에 맞게 정기보험 또는 종신보험을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보험은 가족 사랑입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은 가족 사랑이다라는 멘트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정기보험에 대해 마지막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종신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클 때 좋은 선택이 됩니다. 보장 기간과 금액 잘 고려해 자신에게 맞게끔 상품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전문가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기보험에 대해 아주 잘 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 굉장히 유익했는데 두 번째 주제도 기대를 해봐야겠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태아보험입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권희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태아보험은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병할 수 있는 선천기형,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 비용, 소아 장애로 인한 신체 마비, 조산 등으로 미숙아 출산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그리고 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가입이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태아보험 굉장히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좀 특수한 상황에만 필요한 보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태아보험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가입 시기처럼 좀 자세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회적인 현상으로 고령 임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임산부는 조산율, 저체중아 출생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출산 여성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향후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여러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환경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선천적 기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천적 기형 태아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기는 여러 종류의 감염과 질병에 보다 쉽게 노출됩니다. 따라서 태아보험을 통해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출생 후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 역시 커지게 됩니다. 태아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가입하시기 전에 보험의 가입 목적을 분명히 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목적은 출산 직후 선천 이상이나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저체중아 등의 위험에 관한 집중 보장입니다. 장기 목적은 출산 후 자녀가 커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는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암과 같은 질병,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위험 노출이 큰 질병과 기타 질병, 재해 사고 등에 대해 충분한 보장 금액과 폭넓은 보장이 잘 되어야 잘 선택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태아보험,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태아보험은 언제 가입을 해야 할까요? 하재보험사는 임신한 사실을 알았던 직후부터 가능하시고요. 생명보험사는 16주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임신 후 각종 검사를 받기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신데요. 검사를 통해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사별 임신 주기에 따라 특약 가입 제한이 있으므로 원하는 특약의 가입 주수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태아보험은 임신 22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2주가 지나면 특약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보통 기형아 검사는 임신 15에서 20주 사이에 실시하는데 검사를 받기 전에 가입하시면 결과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또 시기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가 좀 유의할 점이나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첫 번째, 가능한 빨리 가입하셔야 됩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가입을 미루지 마시고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아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임신 주수에 따라서 가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상품의 선택이 폭이 좁아지고 특정 보험사를 제외하고 선천 이상, 신체 마비, 저체중아에 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 자녀에게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병력이 남아 추후 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종합보장 상품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사망, 소아암, 백혈병 등의 중증 CI와 재해골절, 상해, 어린이 질병 등의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보장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암 보장이 높은 상품이 유리합니다. 암이나 백혈병이 발생하게 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가능하시면 암 보장 금액이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출산 후에는 태아 등재를 하셔야 됩니다. 태아 등재는 태아 때 가입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증권에 태아로 가입된 이름을 아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인데 여로 출산하면 남아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태아 등재를 통해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태아 등재 시 보험료 변동이나 환급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료 차이가 많다면 순수형에 가입해야 한다입니다. 보험에는 순수형과 환급형이 있는데 순수형은 만기 시 환급이 되지 않지만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환급형과 순수형의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면 순수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또 다자녀일수록 환급형을 각각 가입하면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순수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품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생명보험사 상품은 보장 기간이 길고 보장 금액이 정액이면서 고액 보상 설계가 가능하고 보험료가 손해보험사 상품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은 생명보험사 상품에서 보장이 어려운 치료비 보장이 가능하며 실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보장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높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면서 만기를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중 어느 것을 가입하는 게 맞는지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느 보험이나 사실 이 만기 설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우리 태아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유리한지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두면 좋을까요?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만기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100세 만기입니다. 혹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거나 혹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을 때 평생 보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30세 만기로 설정하셨을 경우 30세 이후 병원비가 가족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00세 만기로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아토피나 다른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인수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고 보험료 재상정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만기로 전환이 안 되는 보험사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100세 만기가 30세 만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장 기간이 100년이나 되니까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 생애 중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시기는 태아 때입니다. 태아보험 기준 10만 원 금액의 보장을 30대 성인이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실 경우 14만 5천 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4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성인보다 보장받는 기간이 30년이나 길지만 보험료는 40% 정도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할 경우에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태아보험에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으니 납입 기간을 길게 하셔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태아보험은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특약이 자동 배설돼서 삭제되는 기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1년이든 3년이든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최초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줄어들고 출산 이후 아기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엔 다시 30세 만기 등 상황에 맞게 저렴한 보험료로 똑같은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시청자분들께 더욱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에 맞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요즘에는 이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더라도 태아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네, 요즘 쌍둥이 출산하는 경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해도 태아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이런 일란성 쌍둥이 출산이 많이 늘었지만 다태아 보험의 경우 단태아보다 조산의 가능성이 높아 쌍둥이 태아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좀 더 까다롭게 보고 있지만 가입은 가능합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다태아 보험의 설계 플랜이 단태아만큼 좋은 플랜이 있지만 심사를 넣을 경우에 인수 거절 확률이 매우 높아서 각 회사마다 특화된 보장을 조합해서 플랜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태아 가입이 어려운 이유는 쌍둥이의 경우 저체중 2.5kg 이하로 조산으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인큐베이터 이용률이 매우 높아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태아 보험의 가입 시기는 20주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22주 6일까지 가입하셔서 태아 특약을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 2, 3주 정도밖에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가입을 해야 하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밀 초음파의 경우 보통 20주 이후에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22주 이후에 예약을 하시거나 필수 서류인 산전 의무 기록지, 검사 결과지, 의사 소견서에 기재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20주 이전에 담당 설계자님께 상담을 받으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태아보험까지 꼼꼼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인 태아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가입 시기나 또 쌍둥이 출산 여부에 관한 내용들까지도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으니까요. 마지막 주제도 만나보셔야겠죠? 오늘의 세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간병보험인데요. 관련해서는 명동일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간병보험에 대해서 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아나운서님을 울리려고 나왔어요. 저 오늘 우는 날인가요? 우는 날입니다. 이 간병보험을 얘기를 하는데 네. 눈물 짓지 않으면 그건 티예요. 저 티인데?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요. 오늘 우셔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 간병보험이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서 제가 그 제목으로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진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준비를 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네.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티인 저를 울리려고 오늘 준비를 울어야 하셨다고 하니까 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필수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간병보험은 많이들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것들은 많은 분들이 좀 가입을 하셨을 텐데 간병보험 대체 왜 필요한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얘기하셨듯이 뭐 암보험이나 뭐 뇌혈관 질환 보험 이런 건강성 보험들은 많이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실손은 뭐 국민보험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간병보험에 대한 그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냐?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 아나운서님은 형제관계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여동생 있습니다. 둘이세요? 네네. 저는 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점점 핵가족화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친할머니가 네.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막내 막내 아들은 이제 제가 외동이니까 저를 엄청 이뻐하셨거든요. 정말로. 근데 네네.
치매 그 진단 받으시고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유, 네, 너무 근데 속상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저희 아버지는 형제 관계가 그 당시에는 이제 형제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오형제셨거든요. 그래서 어. 치매 진단 받으시고 간병을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외동이고 또 아나운서님도 네, 맞아요. 그 형제가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점점 가족 구성원이 줄기 때문에 이 간병에 대한 어떠한 피로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뭐야 어려움들이 늘고 있는 추세가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차 핵가족화 되어 네. 가다 보니까 간병을 해야 하는 이 자녀분들의 부담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이 간병보험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사례를 찾아보면 저도 많이 울었어요. 네. 이 대표적인 걸 하나 좀 갖고 와봤는데. 네. 이거는 전에는 지금 얘기한 거는 뭐 이제 저희 때 얘기지만은 저희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 영케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 네, 네, 네. 들어봤습니다. 영케어라고 그러니까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미성년자인 그 친구들이 이 간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사연을 이렇게 올리신 거를 제가 좀 발췌를 해왔거든요. 근데 네. 여기 내용 중에서도 사실 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13살이었던 나는 뭐 청소년도 어린이도 아니었다. 그 글쓴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업은 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간병살인에 대한 기사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된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선택을 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간병이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 만약에 아프게 되면은 사실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진짜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뭐 존속살인이라든가 뭐 그 간병살인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무서운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간병보험은 이제는 진짜 아까 우리 이기식 전문가님도 뭐 정기보험도 네. 가족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간병보험 역시 진짜 가족사랑의 대표 보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쵸. 주제들인 것 네. 같은데요.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가계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좀 간병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걸까요? 그 간병 파산이라는 얘기 혹시 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간병 파산 뭐 요즘 간병 지옥 막 이런 그 얘기들이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데 네, 간병을 하면은 예를 들어 뭐 간병인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한 달에 그 간병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사실 저도 뭐 간병인을 사용해 본 적은 그죠, 없어서 없죠. 금액이 잘 가늠이 안 되는데 네. 일단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이게 평균적으로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만났던 우리 그 시청자님 중에 한 분도 네. 그 신규 아파트 이렇게 건설을 하면은 네네. 그 안에 이제 그 옵션들 넣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분 어머님이 이제 그 뇌혈관 질환에 네네. 진단을 받으셔서 간병 상태에 이제 빠지신 거죠. 그분이 정말 한 달 내내 본인이 아유, 너무 쉬지 않고 고생하셨겠네요. 일을 해야 그래야 본인 가정 생활비도 내고 그리고 간병비까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 결국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곡기를 끊어달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요. 네, 직접 네. 간호사한테 저는 오늘부터 곡기를 좀 끊어달라. 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부담되는 거를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식한테 부담이 되기 싫으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네네. 해주는 저 그때 울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저도 얘기, 울컥합니다. 그죠? 그 얘기 듣자마자 정말 너무 슬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님을 위해서 정말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셨고 어머님은 또 그런 아들을 위해서 본인이 또 간호사한테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에 한 400~500만 원이 사실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간병보험으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그렇죠. 사실 웬만한 월급보다도 많은 맞습니다. 금액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금액적인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네. 제가 아는 형님이에요. 아는 네. 형님이었는데 아파트가 처음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나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분 어머님이 뇌혈관 질환을 또 이제 진단받으셔서 간병 상태에 또 빠지신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형님은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이럴 수가. 상황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장례식장도 찾아뵀었지만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렇게 그 돌아가셔서 네. 자기는 마음은 편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신 사례가 있어요. 네, 어떤 그래서 마음인지 알 것 그죠. 같습니다. 예, 너무 슬퍼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은 간병보험은 이제는 진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네. 말씀해주신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 보니까요, 정말 이 간병이라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인데도 네. 불구하고 또 가게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와닿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필수로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죠. 드는데요. 이 간병보험 종류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네. 간병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간병보험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간병인을 직접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간병보험이 있고요. 간병인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사용 일당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네. 가지 종류를 좀 크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좀 다르니까 종류를 나누어 놓았겠죠? 그렇죠. 네, 네.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는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간병인을 알아보고 업체를 알아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간병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장점은 내가 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보장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이 간병비가 무서운 이유가 결국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어차피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적으로 보장을 보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인건비에 대한 생각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간병인 보험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간병인을 뭐 업체나 뭐 간병인이나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인건비 상승률 네네네. 이런 거를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일당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간병인 사용 일당은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자,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 내가 알아봐야 돼요. 네. 업체도 알아봐야 되고. 그쵸.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셀프로 직접 알아보셔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 하루 간병인을 내가 사용을 하면은 지금은 평균 20만 원 정도 보장이 그렇군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간병인을 사용을 한 게 하루에 2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갭은 또 내가 본인한테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네. 가장 큰 장점은 앞서 그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신에 이 20만 원으로 처음에 이제 보험을 보장 금액을 가입을 하고 나면은 이게 변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간병비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20만 원보다 이상을 소비를 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결국엔 간병인이라는 인력을 또 우리가 고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네. 이런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률과 같은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네. 이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네. 보험사에서 당연히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출시를 했겠죠. 그래서 네네. 체증형이라는 간병보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하. 처음에 이제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 뭐 2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흐르면 그 보장해주는 금액을 점점 늘려주는 간병보험도 있기 때문에 체증형 보험을 활용을 하시면 나중에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체증형이라는 상품도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확 놓이는 그죠. 느낌이 네.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보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서비스가 있다고요, 전문가님. 서비스라기보다는 간병보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특약으로 요즘에 많이 네네. 들어가는 특약이 있는데 간호간병 서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그 버스 타거나 네. 지하철 그리고 이렇게 병원 큰 병원들 지나다니다 보면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뭐 플랜카드나 이런 홍보물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간호사가 간병을 해주는 거예요. 한 4명 뭐 5명 정도 이제 환자의 케어를 전문 간호 지식을 갖고 네. 있는 간호사가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은 뭐냐면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요? 네, 저렴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에서 3만 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아까 제가 간병인 사용일당은 보장 금액이 2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7만 원, 평균 7만 원 금액의 또 특약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내가 내는 비용이 한 2, 3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을 하시고 7만 원 보장을 받으시면 나머지 또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같이 활용을 하신다면 그러면 간병인에 대한 그 보장도 받으시고 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간병보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저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오늘 다시 한번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장점을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것의 단점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그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참여하는 이 병원들이 일부 병원들만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방문하는 병원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병원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내가 가는 병원이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지 꼭 확인해보고 가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실손의료비 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이 간병보험을 꼭 준비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실손 만능주의 아니시죠? 네. 그건 아닙니다.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 이 실손이 만능이 아니에요. 예, 물론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은 맞습니다. 근데 실손 보험에서는 이 간병에 대한 보장은 따로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간병인을 사용을 했을 때 실손에다 청구하면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이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 혹시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 그 LTC 간병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빙케어 이런 그 뭔가 내 인생을 케어해 줄 것 같은 네. 그런 이름의 보험들이 있어요. 근데 얘도 한번 꼭 들여다 보셔야 될 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간병보험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양 등급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이 뭐 LTC, 롱텀 케어라든가 이런 보험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이 간병이라든가 이런 내 보험 갖고 있는 것 중에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용일당을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것도 사실 크게 오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지금 간병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병보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기보험, 태아보험, 그리고 간병보험까지 3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또 현명한 인생 설계를 해봤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